사진 기자님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측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쪽에 기자님들 먼저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더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노정희 배우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네, 먼저 앞쪽 기자님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더 보고 개인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빈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네, 앞쪽에 기자님들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 오른쪽도 한번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가운데 앞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왼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더 보시고 개인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정희 배우님과 박희수 배우님 커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주시고요. 앞쪽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보고 두 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정희 배우님 자리 계셔주시고요. 김고은 배우님과 노정희 배우님 커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고은 배우님 조심해서 올라가 주시고 노정희 배우님 옆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왼쪽 같이 볼게요. 네,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더 보고 두 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정희 배우님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네, 김학선 배우님과 노정희 배우님 촬영 있겠습니다. 노정희 배우님 옆쪽으로 김학선 배우님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나란히 앞쪽 봐주시고요. 네, 이번엔 왼쪽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네, 가운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두 분 그대로 자리 계시고요. 단체 촬영으로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박희수 배우님, 김고은 배우님 올라오시면 되세요.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상태로 왼쪽 보겠습니다. 정희재 감독님, 노정희 배우님, 박희순 배우님, 김고은 배우님, 김학선 배우님 본인 이름표 앞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기자님들을 뵙는 게 첫 자리여가지고 가장 많이 긴장하고 계실 정희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히치하이크를 연출한 정희재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거의 한 만 4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과 만들었는데 저희 사실 첫 촬영 직전에 전체 리딩 할 때 여기 네 배우분들 함께 모인 이후로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 뵐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정희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치하이크에서 정혜 역을 맡은 노정혜입니다.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랑 서울독립영화제로 찾아뵀었는데요. 이렇게 또 이제 개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순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옥 역할을 맡은 박희순입니다. 예, 근로 시간도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가 4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예, 부디 그 2시간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고은 배우님 인사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히치하이크에서 정희의 베스트 프렌드로 나오는 효정 역을 맡은 배우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감독님처럼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선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치하이크에서 정의 아빠 역을 맡은 김학선입니다. 예. 이 작품을 찍은 지가 한 3년 전 맞나? 그 2년 전 하도 오래된 것 같아갖고 그런데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배우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이 영화가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라는 자체가 저는 부산영화제에서 봤는데 너무 기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도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정희재 감독 이전에 단편들은 또 여러 작업을 하셨는데 장편 데뷔작으로 선보이는 건 첫 자리여서 이 작품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히치하이크의 초고는 제가 2014년도 시기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에게서 좀 어떤 영화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유난히 많이 듣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늘상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되는데 그 당시 제 컨디션 상으로 그런 말에 좀 많이 마음이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좀 고민도 나누게 되고 했는데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저를 포함해서 주변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뭔가를 많이 포기하시고 좀
기대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것부터 포기해야 되는지 뭐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는 것처럼 좀 많이 무력하게 지내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작은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시작이었고요. 저에게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도 계셨는데, 여기 이제 박희순 선배님과 김학선 선배님께서 저희 영화에서 서로 다른 어떤 삶을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저에게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 아버지의 존재를 좀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도 시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시작을 하시고 나서 영화가 동력을 가지게 된 데는 옆에 계신 배우님들을 만나게 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노정희 배우님 이 작품 전체를 거의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이어서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기쁘기도 하고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감독님 뵙고 시나리오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될지 상상도 못했고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처음으로 감독님을 뵀을 때 되게 처음 뵌 것 같지 않은 되게 포근하고 친근한 느낌이 있어서 꼭 같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결과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저랑 같은 나이대 연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제 또래 친구와 같이 연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꼭 한번 이 작품은 욕심을 내서 제가 더 잘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조금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어요. 노정희 배우님 캐스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노정희라는 배우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배우라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장에서 처음 봤을 때 좀 강렬했던 첫 인상이 뭐 지금보다도 더 체구가 작고 좀 많이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여서 그리고 항상 연기해왔던 배역이 어쩌다 보니 좀 굉장히 좀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이 친구를 구출해내는 뭐 그런 이야기에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고 이 친구가 시나리오를 보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듣고 함께 좀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생각도 좀 뭔가 이게 정혜라는 아이가 뭐 강인하게 어떤 시간들을 버텨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굉장히 많은 후보 배우분들을 만났는데 노정희라는 배우분이랑 함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된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 표현도 크고 좀 우는 순간도 많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노정희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어떤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많이 찾아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전체 이야기의 결을 잡는데 좀 정희 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희순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작은 독립영화에서 박희순 배우님을 만나는 게 또 되게 귀한 자리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이 작품과 연을 맺게 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이 작품 시나리오를 처음 받은 게 남한산성이라는 작품 끝나고 1987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던 그 공백기 한 보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대본을 받았어요. 근데 1억도 안 되는 초재산 영화의 노게런티의 주인공도 아닌 주인공 친구의 아버지 역할이면서 제가 무수하게 해왔던 형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기도 전에 안 할 생각을 했죠. 근데
지인을 통해서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 함께 했던 작품의 막내 스태프였고 그 스태프가 이제 입봉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이제 입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읽고 나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을 읽었는데 대본이 한 소녀의 감정을 잔잔하게 쫓아가면서 그 과잉되지 않게 이렇게 풀어가는 그 만듦새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큰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형사 역할도 기존에 봤던 형사가 아니라 그냥 직업이 형사일 뿐이지 또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소녀의 감정에 약간의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역할은 해도 괜찮겠다. 미력하지만 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고 찍는 과정에도 너무나 소중하고 저의 옛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박수진 배우님 출연 결정이 되셨을 때 정희재 감독님 천군만마를 얻으신 느낌일 텐데 그때의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박희순 선배님 처음 뵀던 것이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2010년도 영화 혈투라는 작품에서 제가 막내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당시에 선배님께서 주연으로 연기를 하고 계셨고, 근데 사실 혈투라는 작품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열악한 현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항상 이제 상대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연기적으로 또 집중하시면서 좋은 연기를 항상 보여주시는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이 현웅이라는 캐릭터를 어떤 배우분과 함께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분은 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아주 그렇게 선배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갖고 좀 어렵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스케줄 상으로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형사 역할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좀 여러 작품에서 보여주신 모습 연장선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가지고 계셨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정혜라는 아이의 감정 그리고 어떤 여정을 따라가는 전체 이야기가 너무 좋다고 좀 격려하시면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출연해주시고 연기해주시는 부분 이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신뢰해주셔서 제가 좀 자신감도 얻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촬영이 들어간 이후에도 사실 여기 이제 저희 영화 함께 해주신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이나 이제 촬영 장소 섭외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박희순 선배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순 배우님이 작품에 무게를 더하면 김고은 배우님은 작품에 활력을 더하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영화 시나리오 처음 감독님께 받고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이때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비중이 꽤 컸던 역할이었는데 항상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전 작품들을 하면서 나도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고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이제 막 이렇게 참여를 잘 하도록 유도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좀 불만감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히치하이커를 하면서 감독님이 되게 세세한 감정선 그리고 시나리오상이나 영화상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짜나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감독님 덕분에 이제 전체적인 감정선이라던가 이제 어떤 한 인물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고요.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희라는 소중한 친구를 얻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 노정희 배우님과의 호흡도 잠깐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분이 어떻게 현장에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김고은 배우님 먼저 대답해 주시고 노정희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막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촬영부터 원래 감독님이 저희 둘을 친하게 원래 알고 있는 사이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쟁자이다 보니까 친하지 못했는데 감독님이 억지로라도 계속 매주 만나게 해주시고 하다가 이제 촬영 현장에서 같이 막 추운데 같이 잠바도 나눠서 덮고 네 그냥 뭐 난 학교에서 이러는데 넌 어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기에 대해서는 촬영 딱 들어가면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네 그렇게 연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노정희 배우님 얘기도 좀 더 들어볼게요. 고은이가 다 말해가지고 제가 딱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저희가 워낙 알고는 지낸 지는 10년이 돼가는데 친하지는 못했어요. 친해질 계기도 없었고 같은 나이대다 보니까 같은 역할을 맡으려고 경쟁을 했지 이제 같이 작품을 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저희가 만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처음에 친해지게 해주시려고 백문백답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고 너는 발 사이즈가 몇이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서로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그냥 역할에만 치중해서 친구인 척하는 게 아닌 실생활에서도 정말 최고의 절친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두 분 다 10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는 그 제가 알기로는 5살 때 6살 때 두 분이 같이 광고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8, 9살 때 네. 네. 그때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감독님도 그럼 캐스팅 전에 같이 광고를 찍었던 건 알고 계셨어요? 그 광고 얘기는 이제 캐스팅 결정난 이후에 이제 서로 좀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알아가게끔 얘기하다가 알게 됐고요. 예, 그 두 친구가 서로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여기 히치하이크의 정의 역할, 효정의 역할이 이제 극중 16 나이인데 보통 아역 배우분들 사이에서 한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이제 경력을 지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만두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다른 배우가 아닌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연기를 그만두시는 분도 많은데 다행히 두 친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되게 반가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선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관객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김학선 배우님이 등장하시면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작품 하셨던 증인도 그렇고 등장하는 순간 뭔가 편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한 연기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작품의 초반부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히치하이크 작품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히치하이크 작품은 원래 알던 감독님이신데 어느 날 연락이 오셔서 그냥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작품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시나리오가 한 번에 쫙 잘 읽히고 정서가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한테 물어보니 해도 된다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 대한 거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떤 감정일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100% 그런 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디렉션 주는 대로 그리고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입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희재 감독님, 김학선 배우님 캐스팅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학선 선배님은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대학로 공연에 이제 민복기 연출님의 슬픈 연극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뵙게 됐어요. 그리고 공연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또 뵈면서 선배님과 대화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서 굉장히 책임감 강하게 어떤 생활을 해나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천진하게 좀 농담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비유하자면 그 인생은 아름다워란 영화의 로베르토 베니니 배우 같은 그런 면모도 있으신 것 같고 한데 동시에 또 굉장히 좀 쓸쓸한 얼굴도 가지고 계셔서 이 저희 영호 캐릭터가 표현해야 하는 좀 아이러니한 감정들, 복잡한 심정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실 것 같아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정희 배우님께 여쭙고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담이 좀 캐스팅이 되고 나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감정 표출을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전에 했던 역할들보다 본인의 어깨에 좀 많이 지고 가야 되는 역할이어서 힘들 때 어떻게 현장에서 이겨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촬영하면서 힘든 기억이 없고요. 일단 역할에 대해서 애초에 감독님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세세한 것까지 이제 디렉션을 주시고 이해해서 제가 거기까지 연기하는 데까지 모두 다 이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크긴 했지만 감독님만 믿고 끝까지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함께 자리해 주신 대선배인 박희순 배우님과의 연기 호흡은 어땠나요? 사실 처음에 되게 무서우신 분인 줄 알고 되게 인사드리고 일부러 멀찌감치 가 있고 좀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아주시고 먼저 장난쳐주시고 이제 와서 이제 대사 같은 거나 부족한 거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이제 감독님도 이끌어 주시고 선배님도 같이 이끌어 주시면서 더 제가 정혜라는 역할에 더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순 배우님은 노정희 배우님과의 연기 어떠셨어요? 제가 도움을 줬다는 건 뻥이고요. 전 제 거 하기도 바빴고요. 정희 씨가 정희 양이 워낙 그 차분하고 담담한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저는 거기에 잘 맞춰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인에 나오신 김학선 배우님도 계신데 증인의 정우성, 김향기 배우의 뒤로 있는 박희순, 노정희 커플이 있고 많은 주목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객석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 스텝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쪽에 네, 저 헤럴드팝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정희자 감독님하고 노정희 배우님한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정희자 감독님은 이번 영화가 첫 장편 데뷔작이신데 이제 영화 기저에 이제 깔려 있는 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좀 한쪽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영화 속에 이렇게 포기하지 말자는 주제를 한쪽쪽에 녹이기 위해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노정희 배우님이 이제 소녀의 세계 이후에 또 개봉하는 두 번째 주연작이신데 영화 딱 보니까 어떤 분장도 하지 않은 듯이 이제 인낯으로 계속 나오시고 비주얼 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캐릭터를 만들어 좀 중심을 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희재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기라는 화두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어떤 사람이 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상황은 언제일까 생각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어떤 처해진 조건 하에서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 상황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제 포기를 권유받거나 이제 포기라는 화두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좀 힘든 현실이나 어떤 극한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포기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어린 아이가 처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좀 많은 문제 상황들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좀 많이 더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 이 아이의 마음이 나중에는 좀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면 뭔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정희 배우님. 제가 그때 당시에 사춘기라서 여드름이 많이 날 시기였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여드름이 되게 늦게 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면에는 조금 거슬려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감독님께 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감독님께서는 오히려 아예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16살의 소녀일 거고 그게 더 정혜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민낯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점을 둔 부분은 눈에서나 시선 처리 하나랑 숨소리마저 이제 디렉션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좀 섬세하게 모든 걸 표현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숨소리 디렉션은 과연 뭘까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독립영화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 이름도 마땅치 않았고 한데 노정희 배우가 말한 것처럼 그 숨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호흡이기도 한데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대사로 지정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 안에서 상대 배우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응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연기적으로 다양하게 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호흡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호흡을 크게 한다거나 어떤 강도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 나중에 후시 녹음할 때조차도 이제 ADR보다도 호흡에 대해서 좀 많이 보충했던 게 있고 그리고 저희 민낯 관련해서는 제가 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촬영하고 요즘에 충분히 디지털 효과를 통해서 좀 그런 여드름을 지울 수도 있지만 심지어 색보정실 담당 스태프분이 열심히 지워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되돌려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영화가 하려는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결을 위해서 어떤 외면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 준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신가요? 네, 질문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네, 제일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감독님께 그 아버지 이미지가 두 개가 겹치는데요. 두 개의 그 차별점을 어떻게 박희순 배우가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 김학순 배우가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 그리고 관객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 뭐 이렇게 중첩 가운데서 좀 차별화를 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까? 제가 소녀가 아니고 또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네, 사실 저희 영화 주인공 정혜라는 아이처럼 한창 이제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 어떤 거든 꿈꿀 수 있고 뭐 시도할 수 있다는 그런 누구한테나 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꿈꿀 수 있는 희망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뭐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뭐 도전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두 가지 다른 캐릭터를 표현할 때 딱 한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뒀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시도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에 기반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되 가능성도 너무 꿈꾸지 않도록 또 더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영호 캐릭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영화 보시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생겼다면 어떤 장면인지 노정희 배우님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떠오르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은이랑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신나게 걸어가는 장면이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예, 노정희 배우와 김고은 배우가 아주 남자들이 헤어질 때보다 더 쿨하게 아주 멋지게 헤어지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김고은 배우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희순 선배님이랑 같은 장면을 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김학선 배우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엄마 찾아갔을 때가 제일 인상적이고 약간 정말 암울한데 약간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이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희재 감독님은 어떤 장면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대사도 그렇고 장면적으로 가장 그 영호의 첫 등장에 정혜가 함께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뭐 어디 들렸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좀 식사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박희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번, 4번에 걸쳐서 뭔가를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해야 되는 고충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그런 대화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담긴 장면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희순 선배님이 연기한 현웅 캐릭터와 관련한 장면에서도 이제 국수집에서 대화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 기자님이 계실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히치하이크는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하이크데이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끝인사 말씀 청해서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화 잘 만들려고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많이 노력했고요. 영화 보시는 동안만큼은 좀 관객분들이 편하게 어떤 이 이야기와 인물을 좀 만나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관객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도록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정희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히치하이크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안전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희순 배우님. 네, 이 작품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개봉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외 영화제도 많이 다니고 좋은 평가도 받고 상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한국 영화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은 영화들이 살아야 또 큰 영화들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고은 배우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뭔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되게 개봉이라는 게 되게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벌써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서 뭔가 싱숭생숭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하는데 미세먼지 위험하니까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오늘 좋은 기사 예쁜 사진 잘 담아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선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이 작품이 개봉하는 게 되게 기쁘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우들도 다시 만나서 얼굴도 보게 되고 그리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저도 내일부터 또 잘 살도록 할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화롭고 풍성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기자님들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